예, 그렇습니다. 강원하고 청주가 FA컵 3라운드에서 이제 16강 팀이 다 가려졌는데, 이 경기가 이제 강릉에 산불 화재가 일어나면서 수년이 됐거든요.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최근 살아나고 있고, 충북 청주 FC는 이제 무승부가 많고, 이제 개막 초기에 의해서는 많이 좀 꺾였거든요. 두 팀의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렇습니다. 강원FC 대 충북청주FC, 여기 날짜 보이시죠? 4월 12일 수요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펼쳐지기로 했었는데, 이제 강릉에 안타깝게 산불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안타깝게 이제 축구보단 이제는 그런 거를 진압하고 이제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물론 축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년이 됐고, 이제 정확히는 이제 5월 2일 화요일 7시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FA컵 16강 팀이 모두 맞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타임 FA컵 성적을 보시면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산 15회 출전이고 4강을 한번 갔습니다. 2021년 아마 김병수 감독님 시절에 이제 4강을 가서 주로 8강이나 16강에 이제 많이 머물렀던 강원인데, 4강까지는 갔는데 아쉽게도 대구에게 꺾이면서 결승까지 가는 데는 아쉽게 실패를 했고, 어쨌든 K리그 1 팀들은 3라운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이 첫 경기고, 16승 5무 13패, FA컵에서 무승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90분간의 이제 무승부가 되고,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부를 가리면은 이제 무승부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연장전에서 승패가 갈리면 승패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성적은 16강, 작년 16강에서 아마 수원 삼성에게 져서 떨어진 거고, 충북 청주 FC는 꽤 많아요. 강원이랑 어떻게 보면 오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제 세미프로 시절 충북 청주 FC라는 이름은 올해 프로로 첫 도전하는 충북 청주 FC지만, 청주 직지 FC, 뭐 청주 FC에서 청주 FC도 꾸준하게 FA컵에 문을 두드렸거든요. 성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16강이 최고 성적이고, 작년에는 2라운드에서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강원이랑 똑같아요. 15회 출전한 걸로 봐서 청주 FC도 꽤나 이제 FA컵에 역사가 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작년에 강원은 수원에게 져서 16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충북 청주 FC는 일단 올해 2라운드에서 서울 중랑 FC를 3대0으로 격파하고 이제 16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 전과 다른 점이라면 이제 세미프로의 타이틀을 벗고 이제 프로화에 진출을 해서 맞는 FA컵 도전기라는 거겠죠. 예, 강원이 진짜 양현준 선수의 극장골로 전주성에서 전북을 1대0으로 격파합니다. 진짜 센세이션 했고, 전북이 되게 지금 부진하긴 하지만 강원에게는 전북을 격파한 게 향후 리그 순위 레이스에 상당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원정 극장골 승리 아닙니까? 물론 양현준 선수가 이제 홍정우 선수를 밀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판정은 양현준 선수의 손을 들어줬고, 이제 역습 형태에서 이제 90분에 골을 넣어서 진짜 강원 벤치 진짜 달아올랐거든요. 진짜 우승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 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봤고요. 일단 충북 청주 FC는 FC 안양에게 1대0 패배를 맛봤습니다. 박재용 선수의 결승골을 얻어맞으면서 1대0, 한 골만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린 두 팀이네요. 강원 대 충북 청주 FC의 데이터를 보시면 강원은 B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스쿼드 사이즈가 좀 넓어요. 43명, 충북 청주 FC는 33명. 강원은 168억의 스쿼드 가치를 갖고 있고, 충북 청주 FC는 64억 4천, 아래는 평균 몸값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원이 많이 앞선다고 볼 수 있고, 강원은 외국인 선수 4명, 충북 청주 FC도 4명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나이는 강원이 0.6세 어린 팀이고, 양팀 다 아쉽게 아직 트로피는 없습니다. 강원은 국대 선수 1명이 있고 알리바이에프로 예상이 되고,
양현준 선수일 수도 있나? 어쨌든 그렇고 U23 이하 레벨로 4명이고 그리고 충북 청주FC도 국가대표 선수 1명이 있습니다. 코기 선수, 코길레스 와란라즈 선수, 말레이시아 대표 선수죠. 동남아 쿼터로 왔고 U23 이하 레벨로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강원이 앞선다고 볼 수 있는 클럽 비교 데이터를 보고 계시고요. 양 팀은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지금 로고가 청주FC, 청주 여기 직지라고 써있는데 청주 직지FC 아니면 청주FC로 불렸고 2002년에 창단한, 강원은 2008년에 창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미프로지만 역사 자체는 청주FC가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 2021년 FA컵 3라운드에서 만났는데 2대1로 강원이 승리를 거둡니다. 청주 홈경기였는데 일단은 이품범 선수가 PK를 넣었습니다. 이 PK가 신창모 선수가 이제 반칙을 범해서 얻은 건데, 신창모 선수가 그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신라지 선수의 패스를 이제 동점골로 연결하고 마사 선수가 이제 극장골을 터트리면서 2대1로 충북 청주FC를 격파하고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맞대결 전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만났단 말이에요. 21년, 지금 23년이니까 2년 전에 만났고, 하지만 지금은 뭐 로고도 달라졌고 이제 위상도 달라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강원도 쉽지 않은 승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대결 당시의 베스트 11을 보시면 김병수 감독 시절이었죠. 어쨌든 리그에서 많이 나서지 못하는 선수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신라지, 지금 마사 대전에서 뛰고 있고, 신창모, 광주 김정민, 안양, 김대우 있고, 서민우 있고, 임창호 있고, 이병욱 선수는 아마 김포 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대원 선수가 강원에는 2명이죠. 이 선수는 지금 뛰는 걸로 알고 있고, 조윤성 선수 모르겠고, 김정호 선수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원 골키퍼, 이광영 골키퍼 뭐 이렇게 있는데 동명이인이 또 있네요. 김정민 선수 여기 벤치에 있는데, 어쨌든 1.5군에서 2군 뭐 B팀은 서건 스쿼드로 이제 나섰고, 충북 청주FC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모르겠어요. 진짜로 다 막 생소한 이름인데 프로에서 뛴 선수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디자인의 특색이거든요. 보세요. GK하고 이게 선수 이름을 보고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게 넘버원 같이 이제 보이거든요. 한 덩어리로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텍스트로만 이렇게 라인업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속에서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게 조금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적 선수 같이 탑7을 보시겠습니다.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의 팀을 이제 옮긴 선수들 위주로 짰는데, 충북 청주FC 파울리뉴 선수 9억 9천, 거의 10억에 가까운 몸값인데, 이 선수는 지금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좋은 클럽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제 큰 부상을 겪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거의 날리다 보니까 이제 커리어가 꺾여가지고 이제 충북 청주FC가 어떻게 보면 주워왔는데, 파울리뉴 선수 충북 청주FC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디노 선수가 좀 아쉬워요. 디노 선수 8억 1천의 몸값같이 보이고 있는데, 작년 초반에만 해도 이제 진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부상 회복 뒤에는 디노 선수의 활약이 진짜 별로라고 할 정도로, 작년에 우리가 알던 디노 선수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용수 감독의 애제자 아닙니까? 알리바예프 선수는 이제 FC 서울 이후에 다시 강원의 러브콜을 받고 이제 만나서 하고 있는데, 뭐 K리그에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점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김우석 선수는 이제 대구에서 왔죠. 대구에서 왔는데 이제 강원이 이제 센터백 3백을 쓰는데 윤석영, 김영빈, 뭐 임창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좀 나이가 높다 보니까 김우석 선수가 분명히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김우석 선수를 데려온 영입, 김우석 선수 나와서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인수 선수는 이제 강등된 성남에서 왔는데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장혁진, 김원균 선수가 강원에서도 활약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좋은 활약을 몸만 담은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이제 충북 청주FC의 일원이 돼가지고 강원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이 두 선수는 리그 경기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부상이 아니고 이제 강원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쿼드에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전북을 격파한 영광스러운 강원의 스쿼드를 보시면, 이광현 선수가 이제 유상훈 선수 밀어내서 이제 기회를 얻더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엔 진짜 승리를 지켜내는 슈퍼 세이브까지 보여줬고요. 이용희 선수가 이제 부상이나 부진을 털고 이제 3백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되게 눈에 띄어요. 어떻게 보면은 강원 같은 경우는 김영빈, 윤석영, 이제 임창우 뭐 이렇게 가는 이제 3백 라인이었는데, 이제 김우석 선수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용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제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역시 축구 선수는 클래스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 이제 골맛도 봤잖아요. FC 서울을 상대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이용희 선수의 활약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용희 선수가 가세하자마자 강원이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한국영 선수도 이제 뭐 뇌진탕 증세다, 뭐다, 폼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정승용 선수는 뭐 계속 주전이죠. 진짜 미친 폭발적인 활동량으로 진짜 강원을 책임지고 있고, 김대우 선수, 양현준 선수, 박상혁 선수, 뭐 강원 B팀 출신들 아닙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강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주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충북 청주F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강원전을 위해서 아마 로테이션 했을 거예요. 일단 골키퍼 류원우 선수 대신 박대한 선수, 그리고 김원균 선수도 이제 주전 센터백인 게 빠졌고, 이제 중앙에 이제 확실한 주전인 장혁진 선수도 강원 출신 아닙니까? 빠졌습니다. 뭐 홍원진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강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를 뛰었고요. 파울리뉴 선수도 이제 선발에서 빼면서 주축 선수들을 대거 빼진 않았지만 어쨌든 강원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북 청주FC도 강원전과 FA컵에 조금 힘을 싣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 맞대결 오전을 보시면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부 리그 소속으로 이제 2부 리그 팀을 만난 최근 오전을 보시면 대전 하나시티즌과 승강 피오에서 이제 만나고, 이제 서울 이랜드랑 이제 FA컵 16강에서 만나서 이기고, 근데 성남FC가 2부, 상주 상무가 2부였던 시절에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오전 2승 3패 6득 4실. 그렇게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성적이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FC는 일단은 이제 프로화가 돼서는 이제 K리그 팀을 처음 만나지만, 이제 세미프로 시절에 K리그 1부 팀을 상대로 3전이 있습니다. 강원을 만났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인천을 한번 꺾은 적이 있네요. 인천 유나이티드를 2019년에 1대0으로 잡아냈고, 포항에게는 4대0으로 패배를 거뒀는데, 중요한 사실은 강원을 만나봤다는 그 경험과 인천을 한번 꺾어봤다는 그런 부분에서 역시 FA컵은 하부리그라고 무조건 진다, 상위팀이라고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이제 강원은 K리그 10경기를 하는 동안 양현준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전북전 진짜 환상의 골을 터뜨리면서 강원 최고 수위의 공격 포인트 자리에 이름을 매겼고, 이용희 선수도 한 골 넣고 박상혁도 이제 한 개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10경기 했잖아요. 10경기 했으면 한 5개 정도 나와야 되거나 이제 뒤에 있는 선수도 2개에서 3개를 해야 되는데, 강원이 뒤늦게 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 2승을 챙겼고, 무엇보다 이제 양현준, 김대원 선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양현준 선수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되게 고무적입니다. 충북 청주FC는 이제 K리그2 10경기, FA컵 1경기를 했습니다. 2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보다 한 경기를 더 했는데, 파울리뉴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 2골 1도움, FC 서울에서 온 이승재 선수가 2개의 공격 포인트, 조르지 선수도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요 지표 비교를 보지만 리그만 이제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경기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일단은 이웅희 선수가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지금 강원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두 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습니다. 이웅희 선수가 적은 시간 뛰었기 때문에 한 골이 이제 최다 득점자고 김대원 선수 1도움. 김대원 선수가 지금 골도 없고 도움이 하나라는 게 강원 부진에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 작년 김대원 선수가 13골 13도움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였는데 올 시즌은 그렇게 부상도 아닌데 지금 부진의 여파가 좀 있고 이광현 선수가 벌써 클린시트 2번입니다. 유상훈 선수를 밀어내고 벗겨냈습니다. 이광현 선수가 2개의 클린시트. 정승용 선수 철강왕입니다. 990분이니까 이제 10경기 풀타임을 뛰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디노 선수 8.1억의 몸값 같이 강원에서 제일 비싼 선수인데 그 몸값에 걸맞는 활약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청주FC는 이승재 선수가 2골, 구현준 선수가 1도움, 그리고 박대한 선수가 한 번에 클린시트가 있고 김명순 선수가 이제 제주에서 왔죠. 856분을 뛰면서 이제 충북청주FC를 이끌어가고 있고 예. 파울리뉴 선수 거의 10억에 가까운 몸값 이번 경기에서 그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글로벌 클럽 랭킹은 강원이 802위고 이제 3부 리그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충북청주FC는 3105위. 예, 키플레이어는 저는 황몽기 선수를 강원에서 뽑아서 왔습니다. 4경기 76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분도 못 뛴 선수가 왜? 라고 하겠지만 FA컵은 어떻게 보면 3라운드 정도는 이제 기존에 뛰지 못했던 선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스쿼드 보셨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황문기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좋은 선수 아닙니까? 포르투갈 리그를 거치면서 66경기 2골 6도움을 펼친 이제 해외파 출신의 선수고 U23 대표팀으로도 3경기를 뛰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죠. 뭐 측면 왼쪽 측면이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센터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황문기 선수가 기술이 좋은 유형의 선수인데 황문기 선수가 올 시즌 좀 1군 경기에 못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부진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어느 경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최용수 감독이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심판 판정과 관련 없이 심판에게 어필을 해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템포를 끌어먹거나 하는 부분에서 되게 최용수 감독이 불같이 화를 냈는데 황문기 선수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판정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심판에게 항의를 하면서 최용수 감독이 이제 벤치에서 엄청나게 화를 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찍히지 않았나.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일단 장혁진 선수는 강원에서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109경기를 뛰었습니다. 5골 8도움. 어떻게 보면은 최은경 감독이 중용을 했고 말 그대로 최은경 감독의 아들로 불리는 선수가 장혁진 선수 아닙니까? 충북 청주FC 프로와의 초대 감독이 최은경 감독이 되자마자 혁진이 데려와라 해가지고 장혁진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장혁진 선수는 뭐 경남 수원FC, 뭐 강원, 뭐 프로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인데 역시 오자마자 강원의 주축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9경기 846분 동안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은겸 감독의 아들이 샤이니 아이돌 샤이니 민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양아들이 장혁진 선수죠. 어떻게 보면은 황문기 선수는 지금 최근 3경기에서 벤치도 못 앉고 있습니다. 빨간색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벤치나 선발을 조금 예상해보고 장혁진 선수는 계속 중용되다가 이번 경기를 위해서 아예 스쿼드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 원정을 떠나는 장혁진 선수의 마음이 조금 남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황문기 선수 부상인가요? 근데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큰 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이제이님이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강원의 테크니션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강원의 아들이 청주의 저지를 입고 다시 강원을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많죠. B팀을 조금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홈 경기인 점도 있고 이제 3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FA컵은 항상 그래요. 1부 리그 팀이 이제 하부 리그 팀이랑 하면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망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강원도 지금 리그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막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거두면서 B팀과 베이스를 해서 나올 겁니다. 다른 3라운드의 K리그 팀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많이 못 나가는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했죠. 어떻게 보면 1군급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김대원 선수. 김대원 선수 골맛 봐야죠. 충북 청주 FC가 이제 낮은 레벨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골이든 도움이든 공격 포인트 올려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뛰면서 승부를 이제 결정짓기 위해서 선발로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승원 선수가 아마 U20 대표인가 U21 대표인가 그럴 건데, 강원에 이제 새로운 B팀 히트 상품이 나온다면 저는 이승원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용희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의 최근에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 체력이 아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광현 선수가 아니라 유상훈 선수가 어쨌든 이 경기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근 주전은 이광현 선수니까요. 아예 이승원 선수 U20 선수죠. 그리고 측면에는 강지훈 선수가 나와서 한 1군 선수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충북 청주 FC는 거의 1군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1군 선수들을 대거 뺐죠. 파울리뉴, 장혁진, 이제 이한샘, 김원균, 류현우 선수. 한 요 정도로만 나와도 이제 강원에 비해서는 이제 1군 선수들 더 많이 박아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북 청주 FC에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강원 출신 선수들도 많고, 일단 충북 청주 FC도 코기 선수를 아마 선발로 한번 내지 않을까 싶어요. 말레이시아 국가대표긴 하지만 동남아 국가대표라고 K리그 2부 리그에서 주전 먹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강원으로 향하는 최윤경 감독. 최윤경 감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을 승격시켰죠? 승격시켜서 아마 강원이 지금까지 1부에 있는 건데, 강원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감독인데 이제 적장에 이제 팀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강원에 가면은 박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최윤경 감독도 친정팀을 상대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예전에 좋은 추억은 추억이지만 이번엔 충북 청주 FC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 경기에 준비를 좀 단단히 하지 않았나 싶고, 장혁진, 김원균, 이한샘, 홍원진, 정민우도 간다. 이 선수들이 지금은 충북 청주 FC 소속이지만 다 강원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감독 자체도 이제 강원 출신이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강원 팬들도 궁금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엽 선수가 만약에 복귀하면은 충북 청주 FC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커뮤니티 글로 보면 이정엽 선수가 이제 4월 말에 이제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북전에도 벤치에 앉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5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정엽 선수도 이제 빨리 가세를 해야지 강원의 답답한 이제 결정력, 공격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정엽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정엽 선수도 급하게 이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활을 통해서 이제 충북 청주 FC전을 통해서 아마 복귀전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연장전 승부를 보시면 강원은 연장 승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 오전까지 살펴보면 2014년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같은 지역의 이제 라이벌 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강릉 이제 시민축구단을 연장에서 2대1로 이기고, 지금은 사라진 전설의 울산 현대 미포조선을 1대0으로 이겼고, 상주 상무에게는 이제 승부차기에서 지고, 울산 현대 미포조선이 K리그 팀들을 상당히 많이 물매겼는데 강원은 이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주 FC도 FA컵
이제 연장전 승부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화성FC를 작년에 승부 차이로 꺾었고, 야, 안양이랑 5대4 진짜 개쩐다. 진짜 개싸움 난타전인데 어쨌든 뭐 힘이 조금 붙였는지 5대4로 졌지만 16강까지 진출했다는 것 자체는 박수를 보낼 만하고, 안산 HFC 아마 고향 자이크로의 전신일 거예요. 지금은 해체했지만 한번 잡은 이변의 역사를 한번 보여줬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어떻게 보면 축구팀에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학 축구팀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팀 아닙니까? 그런 팀들의 출전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고려대에게 지고 이제 삼척 신우전자 이제 순수 동호회 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제 K5 이하의 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팀을 상대로는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조 갈 수 있는 승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연장전까지 가면은 강원이 조금 더 한 끗 차로 뒷심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조칸 씨는 강원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청주의 최근 폼이 좋지 않은데 강원은 전북을 잡으며 분위기 조금은 회복되었을 듯. 아, 전북을 잡았으니까 충북 청부 FC 정도는 쉽게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지 모르겠고, 저는 충북 청주 FC의 승리를 봅니다. 청주가 발톱을 단단히 숨겼습니다. 이 부분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1군을 이제 모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3일 이제 하고 이제 주말 경기 하느니 이제 B팀도 있잖아요. 이제 B팀 선수들의 가능성도 봐야 되고, 이 경기에 사실 그렇게 크게 집중할 이유는 충북 청주 FC보다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북 청주 FC가 좀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프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강원 승리를 예상했었고, 조칸 씨는 이제 충북 청주 FC 이제 승리를 예상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강원이 살아나는 부분이고, 청주가 조금 뭐 초반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인데, 어쨌든 단판 승부에서 있어서만큼은 이번에는 저는 충북 청주 FC가 조금 발톱을 숨긴 부분이 강원이 조금 어렵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파워축구